이거 지금 들으면 회사 한 번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직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직원이 들어오면 저 직원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직원이 10명 있을 때. 혹시 직원이 10명쯤 되는 사람. 이게 제일 힘든 사장이에요. 오히려 4, 5명 있을 때는 아 이제 회사가 크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많아져서 10명이 되면 여기가 고비야. 이게 다 똑같아요.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10명이 왜 힘드냐면 10명이라는 건 내가 개별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5명까지 내가 해볼 수 있어. 일일이 응답도 하고 뭐 지시도 하고 다 해. 근데 10명이 되면 회사에 무슨 직책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어차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10명이 지나가면 쉬워져. 그러니까 지금 10명인 사장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직원이 또 많아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걸 미리 얘기해. 30명, 40명 생기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꼭 하나가 있어요. 개국공신의 반란. 누구든지 일어나요. 어떤 회사고 일어나요. 근데 이때 처리를 못하면 회사가 다시 문을 닫거나 쪼개지거나 이래요. 개국공신의 반란은 뭐냐면 여러분이 회사를 차릴 때 회사가 아직 약하고 돈이 없고 지금 시작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뭐 친구, 친척, 가족 혹은 동네에 그냥 놀고 있는 애들에다가 일한단 말이에요. 급여도 싸고 물론 나중에 잘 되면 회사 지분도 줄게 이런 소리도 하고 막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회사가 커졌어. 하는 직책이 높아. 먼저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직원들은 젊은 직원이 들어오고 유능한 직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채처럼 이렇게 입사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사장이 진짜 돼. 근데 앞에 온 사람은 뭐야?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형, 동생 막 이런다니까. 호칭도 뭐 어설프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한테도 옛날에 누나라고 그러고 막 직원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앞에 사람들은 사적, 공적 관계가 섞여 있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가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밀려 들어오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맞춰서 나처럼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사장은 스스로 성장하잖아, 알아서. 이 사람들은 이 성장이 생각보다 안 돼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밀려갖고 이게 쭈그러든다고. 근데 위치를 확보하려고 본인들도 하다 보니까 이 창업공신들이 회사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요. 그 뒤에 사람들은 공채로 들어오거나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잘 지키는데 이 앞에 사람들은 안 한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 잊어먹었어요. 다음에 갖다 줄게 형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얘기를 좀 돌려보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 유비 가는 장기가 있어요. 보원결의를 했어요. 저 나무 밑에서 형상이 앉아갖고 야 우리 한번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 이거를 회사로 바꿔봅시다. 근데 이 살 사람 중에 유비는 왕이 됐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하는 동생들은 신하이기도 하지만 동생이에요. 근데 그 위에 들어온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명확하게 군신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국공신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제 이게 오늘의 지금 여러분의 지금 회사에 해고할 수 없는 직원이 있어요? 해고를 했는데 집에 와. 해고를 했는데 집에 오는 직원이 있잖아요. 와이프, 남편, 부모님, 동생. 즉 해고할 수 없는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 회사는 누구든지 해고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해고할 수 없는 직원이 있다. 이거는 개국공신의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직권을 언제 내보내는가 하는 게 상을 주고 칭찬을 해줘도 힘쓰지 않고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이제 생깁니다. 없어도 나는 없어 이러지 마. 꼭 생겨. 상을 주고 칭찬해서 힘써야 하지 말고 벌을 주고 헛뜯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4가지가 가해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지 않으면 내 회사는 더 이상 크지 않고 여기서 끝이야. 세금을 지금 잘못 내고 있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요인에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영역에 근데 직원들이 너무 친하고 초기 직원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 개국공신을 내보내려면 재산을 띄워주던가 내가 법정에 가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더라도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이 회사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평생 인질로 사장인데 인질이 돼 있는 개국공신의 반란은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반드시 일어나기 전에 내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 커지면서 만약에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감당 못했을 거예요. 미리 다 정리해요. 완전히 합법적인 체계를 세우고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 가족이 해고했는데 집에 오면 어떡할 거야? 개국경실의 반란. 이거는 회사가 보통 성장 단계에 막 들어간 회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아주 성장 단계에 없는 회사들은 별 문제 없어요. 장사에서 기업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저는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중대에서 내가 수업할 때도 보면 이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고민이 엄청 심한 거죠. 저 같은 초기 직원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회사를 공들어뜨리고 있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사장 시키지도 않은 사장 대행을 하고 다니고 말을 퍼뜨리고 지분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면 사장 노릇할 때 가장 힘든 거는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거나 내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원들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의 90%, 내 노동의 90%는 내부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다루는 데 다 써진다고요. 그래서 이 일의 근원을 없애려면 앞으로 이 일이 발생할 거니까 이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게 제 권한. 결국은 생계일이니까 절대로 형사적인 일에 연루되지 말고 이런 일이 연루됐으면 감옥 갈 걸 각오하고라도 내보내요. 즉 팔을 하나 잘라내고 몸을 자른다는 마음으로도 내보내야지 그 다음에 회사가 커져요. 뭐 얌전하게 내보낼 방법도 있어요. 뭐 회사를 좀 분리해준다든가 뭐 목돈을 준다든가 퇴직금을 넘어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보내야 돼요. 정 안 되면 여기 보내. 왜 개국공신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같이 회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형동생하고 뭐 어쩌고 샤워샤워 잘 했는데 뭐 잘하면 지분도 줄게요 그러더니 그런 소리도. 그리고 나는 지금도 노동하고 있는데 저 형은 뭐 밖에 나가서 사장 노릇하고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상 받고 다니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러는데 난 뭐야 이러면서 불만이 사실은 자기 대우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장하고 나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를 내가 만들었다고 인식을 해 전부 다. 초기에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게 일부일지라도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치 대우가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명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증폭돼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우가 아주 명확하고 올바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나는 안 당하겠지 하지 말고 직원들이 지금 5명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직원이 10명, 50명 생기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측에 맞춰서 행동해요. 여기서 사업 한번 문다. 제 기준에서는 직원을 계속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기준을 가지냐면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냐면 봐요. 성장의 속도는 조금 여유를 주기는 해요. 근데 성장이 계속 되냐면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성장 안 하는 직원도 되게 좋은 직원일 수 있어요. 성장이 필요한 직원의 종류가 있고 이 사람은 성장이 필요 없고 시키는 일을 꾸준히 그냥 계속 그건 욕심 없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없으면 또 회사가 뭉그러져요. 다 욕심 있고 다 승진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막 아부와 이간질과 막 총칼이 난무하는 회사가 되거든요. 직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요 용도에 딱 그냥 그 일만 할 사람. 뜨개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우리 셋째 처형은 뜨개질하면 아무 잡념이 없고 난 뜨개질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성장시켜야 되고 경영을 대신할 사람으로 만약에 내가 찾았다면 성장이 지속되는가를 봐야죠. 그 사람이 느끼는 속도감과 성장의 속도가 내가 느끼는 속도감이 틀리면 차가 생겨도 잘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가 없으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냈어요. 나는 우리 회사에 지금 사장을 하고 부사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밥값을 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다. 근데 지금 정말 멋지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회사 나가서라도 진짜 큰 기업에서 엄청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잘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지난달보다 성공을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냐, 공부하냐 이걸 봐야지. 해보니까 뭐 그냥 건성건성하고 빨리 마음 바꿔야죠. 왜냐하면 이걸 내가 쓰는 이유가 저도 있었거든요. 직원의 70%가 한 번에 나왔어.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자책감이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지? 사장인데 자기 혼자 스스로 자책감이 생겨갖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근데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